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직장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취직에 실패하고 그저 대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대학 9학년생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인이와 은이 시리즈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발음으로 잘 구별이 안 되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해서 인이라고 부르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북측의 김정은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은이에서 은이. 이것이 무슨 애칭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씨가 후보이던 시절에 그를 지지하는 집단에서 인이, 우리 인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 배우지 못한 짓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성년이 되고 타인을 존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이 혹은 은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죠. 결국 이러한 시리즈가 유행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존중받기는커녕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욕하는 그런데 소재로 쓰이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인이와 은이가 아주 친한 동네 악동들인 것처럼 보이던데, 그래서 이번에는 인이라고 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취임 1주년이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취임 1주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또 그가 대중 앞에서 혹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연설을 할 때면 프롬프트 2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면서도 갑자기 방송을 하게 돼서 아무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항상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1주년 기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얼마 전 도쿄에서 경제에 관한 3국 순회 회담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아주 삐뚤삐뚤하고 서툴게 글을 쓴 그런 축하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다 보았을 텐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게다가 아이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는 물론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케이크를 받았다, 사사로운 축하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망신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없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년 전 그날의 초심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내가 이래도 일본 갔다 오는 것이다 하고 굳이 밝힌 것이죠. 그가 남긴 메모 하나, 이러한 발표문,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애석한 일입니다.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일본 갔다 왔다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넣었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모든 대한민국 이외의 것들은 다 제거해야 그래야 옳은 것이죠.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했으면 그 이야기도 넣었을 겁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는 그렇게 기뻐했고 아주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1주년 기념식, 그래서 홍보 영상을 찍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또 1주년을 생각하는 글을 써서 역시 발표를 했고, 또 1주년 기념사진 공모전도 청와대에서 했고 1주년 기념 오픈하우스를 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다 불러다가 즐기겠다 하고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했고 청와대 밖에 나와서 아예 동네에서 동네 잔치를 했다.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국 그는 효자동이라는 곳에 있는 청와대 지붕이 푸른 집에 있는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1주년 음악회도 그 파란 집 행사였고 오픈하우스도 그들의 숙소인 파란 집을 오픈한 것입니다. 기념사진 공모전은 물론 문재인 씨가 들어있는 사진, 자기 자신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끼리끼리 즐기고 있었다. 그것을 공영방송이라든지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주년 기념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주년 기념사를 2018년 5월 10일자로 내보냈는데 처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예쁜 우리말 표현을 여러 가지 여기에 부수적으로 떠오르는 일들로 해서 이제는 기피하게 된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술병의 외벽을 장식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다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1년을 이야기하니까 1년 전에는 보궐 대통령이었죠.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는 보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처럼 올해도 또 처음처럼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문재인 씨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인지, 물론 그는 지금은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뭐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이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갑시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 거기에서 무슨 그 패션 사진 찍듯이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세계 여러 언론사를 먹여 살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홍보에 치중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곳입니다. 바로 정부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해내는 것, 그 일을 주도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정부는 돈을 쓰는 곳이 아니고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국회가 가서 불을 끄느냐 아니면 법원이 가서 불을 끄느냐.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가서 불을 끕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처음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가면 처음은 무엇입니까? 불이 타고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처음처럼 하게 되면 정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은 없어도 되는 것이겠죠.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직접 불을 꺼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군림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일종의 왕노릇을 하면 된다. 불이 안 꺼지면 불 끄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고 나는 불을 끄라고 단지 입으로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불이 나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참회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회하라, 반성하라, 속죄하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종교재판정이 되고 맙니다. 정부는 일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정부가 불을 끄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타버립니다. 화재 현장에서 국민이 죽고 국민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은 안 끄고 앉아서 참회를 하든지 참회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든지 이러한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사고가 나고 국민이 그 사고로 생명을 잃고 국민의 재산이 타서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바로 그의 내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대통령은 임기를 떠나서 일하지 않는 대통령은 나가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내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도 우리가 그 옛날 신문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것.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기존의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온 사람이 내가 그것을 바로잡겠다, 고치겠다, 그 전에 있던 나쁜 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70년이 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힐 일은 없는 이야기이지요. 적폐라고 하면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적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그 댓글 문제였을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댓글 조작을 했다. 그것도 과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로 뛰면서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모아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죠. 그러니 그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돈은 거저 생깁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정이 있다고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조사를 해서 그 잘못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쁜 일이죠. 그것이 나쁘다. 그런 일이 다시 없게 하겠다. 하고 나와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부정의 문제가 그것이 실제로 어떤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도 깨끗한 문재인인데 그 적폐라는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겠다. 그렇게 나온 정치인인데 지금은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발달로 엄청나게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정도로 그리고 지금 국민이 언론을 그리고 SNS에 나오는 그런 정보의 유통을 대부분 저것은 뒤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흘리는 것이다 하고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1야당의 원내 총무가 단식을 하고 결국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전혀 눈 딱 감고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가 내세웠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바로 그러한 부정만큼은 그러한 국민의사 왜곡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담당하겠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몸에 묻은 먼지까지도 같이 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후보
문제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번에 이 댓글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그리고 국회의 특검에 완전히 맡겨서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특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처분을 바라기로 했죠. 완전히 손 떼고 넘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씨가 선거에서 당선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이 댓글 문제, 이것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민주주의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러한 혐의를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정당에게 넘겨주고 그대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그런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그 선을 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라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어떤 공무원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 만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라면 5년 동안 그것도 단 한 번만 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러한 공무원은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월권이고 독재인 것입니다.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역사인식, 그 역사인식이 어떤 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은 초록색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른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의 역사인식이 옳다고 할 것이며 누구의 역사인식을 정의라고 할 것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5천만 우리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5천만 국민이 오늘 저녁에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처음에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관리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작용에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다 뜯어 고치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공무원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처럼 그 정도가 이렇게나 심한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대통령이 정의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이 되겠죠.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는 자, 그가 어떻게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권 남용을 넘어서서 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국가와 이 모든 것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도 현실인식이 떨어지는가? 도무지 아는 것이 없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이 어떤가? 첫째, 가장 큰 것이 전직 대통령들의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유난히 악인이어서, 유난히 그들이 범죄자여서, 그래서 형사 피고인, 형사 피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계 문명국들이 놀라는 것은 그들이 수사 중에 구속되어 있고 재판 중에 구속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는 곳이 아니다 하는 아주 심각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식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흉악범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전직 대통령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벌써 수차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외국으로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뉴스는 관제 뉴스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OECD 국가라든지 경제 수준이 세계 몇 위,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주 대표적인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라는 기존의 평가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또 어떻습니까? 학자가 자신이 연구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그 연구 내용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명예가 손상되었다. 학문의 대상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들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가령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 훼손되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숨쉬는 공기도 전부 따로따로 영역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비록 특별하게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떤 그러한 영예나 훈장은 본인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는 그것을 수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특수그룹,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독립유공자라는 그룹이 계급이 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계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문의 자유는 가뜩이나 비논리적인 교육이 쌓여서 지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역시 통제되어 있고 그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교육으로 가려고 지금 더더구나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문의 자유는 거의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다 하는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이제는 자신은 대통령의 핏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 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의 자유 얼마나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변호할 때 그때 역시 같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제 시위가 때 맞춰서 착착 이루어집니다. 관제 시위는 돈도 인력도 아주 구애받는 일 없이 필요할 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관제 댓글은 어떻습니까? 관제 방송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하면서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당신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활동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앞에서 1주년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단지 3달락 정도 되는 이야기 그 속에서 모두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한 평가밖에는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1년을 했다, 100일을 했다 하고 기념잔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 모든 그 인력을 동원하는 그 모든 일들,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화재 현장에 불을 끌어갈 때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화재 현장에 가서 남이 불 끄는 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데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